때는 2018년 JTBC 슈가맨2에서 레드벨벳 조이의 돌발 행동에 그가 했던 모습인데요. 당시 고정 패널이었던 조이는 과한 장난이나 필터링 없는 진행 등으로 시즌1 패널이었던 산다라 밥과 비교되며 잦은 논란 중이었죠. 그러다 마마무와 오마이걸이 나온 회차에서 조이는 구설수에 오를 만한 행동을 또다시 했습니다. 오 놀라워라. 최근 국민 MC 유재석이 생방송 중 날린 의미심장한 발언에 네티즌들이 크게 주목했습니다. 바로 MBC 놀면 뭐하니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댓글을 요청하면서 나온 것인데요. 이날 유재석은 시청자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린다. 저희가 의외로 댓글을 다 본다며 좋은 댓글도 많지만 악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긍정적이고 편안한 진행 스타일로 사랑받는 그가 평소에는 좀처럼 언급하지 않은 주제라서 네티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죠. 이어 유재석은 악플도 보기는 하는데 기분이 상하진 않는다. 악플을 남기라는 뜻은 아니다며 악플을 남기시는 순간 본인도 본인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 분명 본인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나쁜 소리는 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듯이 덧붙였습니다. 이에 수많은 네티즌들은 악플러들을 향한 유재석의 따끔한 일침에 크게 환호했는데요. 유느 그저 만말. 와 고상하게 일침각. 유느 저런 말할 때 존모. 그런데 유재석의 악플러 일침을 지켜본 많은 이들은 사실은 그가 악플과 악성 루머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했다는 것을 재소환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2019년 12월 TVN 일로 만난 사이에서 유재석은 게스트로 출연한 장성규와 한예진과 악플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한 바 있죠. 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던 중 당시 장성규가 겪고 있는 악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인데요. 유재석은 연예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며 장성규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는 볼 자신이 없거나 보기 싫으면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안 보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욕을 먹는 게 유재석마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슬프다고 말하기도 했죠. 또한 2020년 2월 KBS 해피투게더4에서도 유재석은 악성 루머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당시 전현무가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힘들다고 하자 명언에 가까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재석은 전현무를 보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각자 스타일이 있다며 차이를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 이야기에 늘상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없는 것까지 하게 되면 일상에 큰 스트레스가 된다고 조언했죠. 이어 남의 얘기에 춤추다 보면 나 자신을 잃는다고 말해 당시 출연자들에게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미담 넘버원 유재석이지만 악플로 고통받는 연예인 동료들에게 특히나 진정성 있는 모습에 네티즌들은 이유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네티즌들은 과거 유재석이 악플 때문에 친한 동료들을 잃은 경험이 아직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먼저 2019년 그가 SBS 연예대상을 수상하며 남긴 소감을 언급했죠. 유재석은 SBS에서 연예대상을 받은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에 받았지만 기쁨보다는 다소 침착한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감사한 사람들을 차분히 언급하다가 이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두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고 설리와 구하라였죠. 유재석은 런닝맨에 출연한 게스트들 가운데 올해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떠난 우리 구하라 씨와 설리 씨가 생각이 많이 난다며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두 분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그렇게 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다고 덧붙여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죠. 유재석이 언급한 두 사람은 악플로 인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유재석의 상처는 이미 오래전에도 있었다고 네티즌들은 전했는데요. 2008년 세상을 떠난 고 최진실에 대한 유재석의 마음은 각별했습니다. 당시 그는 무거운 표정과 마음으로 그의 빈소를 찾아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전하기도 했죠. 고 최진실 역시도 무분별한 악플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배우였습니다. 이후 유재석은 놀면 뭐하니에서 그를 최고의 은인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항상 은인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며 PD님에게 메뚜기라고 재밌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써봐라면서 추천해주셨다. 그래서 예능 첫 MC 자리에 발탁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죠. 이렇게 악플 때문에 잃은 각별한 동료들 때문일까요?
네티즌들은 유재석이 종종 방송에서 악플에 시달리거나 악플에 공격받을 수 있는 연예인들에게 했던 소름 돋는 행동을 찾았습니다. 때는 2018년 JTBC 슈가맨2에서 레드벨벳 조이의 돌발 행동에 그가 했던 모습인데요. 당시 고정 패널이었던 조이는 과한 장난이나 필터링 없는 진행 등으로 시즌1 패널이었던 산다라 밥과 비교되며 잦을 논란 중이었죠. 그러다 마마무와 오마이걸이 나온 회차에서 조이는 구설수에 오를 만한 행동을 또다시 했습니다. 오마이걸에게 정답을 듣던 조이가 곡들 중에 하나만 맞춰도 되냐며 오늘 새 곡을 부르시지 않냐라고 방송 중 스포일러를 한 것이죠. 이에 평소답지 않게 당황한 유재석은 완강하게 조이를 저지하며 조이 너 가만히 있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이는 아니 맞았다라며 계속 스포일러를 날리자 유재석은 결국 조이를 잡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송 직후 네티즌들은 조이의 행동에 날선 반응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다른 MC에 비해 어색하긴 해요. 조이 정말 맥 끊겨요. 그러나 이후 방송부터 조이는 이전과 다르게 좀 더 차분한 태도를 보이며 적재적소하게 참여해 네티즌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만약 유재석의 발빠른 대처가 아니었다면 조이는 매회마다 갑분싸 진행을 계속하며 악플에 시달렸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 무한도전을 오랜 시간 함께한 정준하와의 가슴 따뜻해지는 일화도 재조명됐습니다. 2017년 정준하는 TVN 우리들의 인생학교에 출연해 과거 유재석이 자신에게 해준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그는 수많은 악플로 낮아진 자존감으로 앞으로의 삶이 불안하게만 느껴진다고 고백했죠. 그러면서 정준하는 유재석이 기가 죽어있는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형 고마워. 그리고 유재석은 형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라고 얘기했다며 울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독 비호감 캐릭터가 되어서 대중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뿐더러 악플까지 시달렸던 그에게 유재석의 한마디는 정말 큰 힘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한 시간을 잘 견뎌낸 정준하는 최근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과 다시 방송하게 되었고 네티즌들도 그를 예능 원탑 탱커라며 재평가하는 중입니다. 한편 안 그럴 것 같았던 유재석 역시도 악플이나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악성 루머를 만든 경험이 있는데요. 그중 과거 자신을 미워했던 어느 PD 이야기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죠. 또한 그는 좋은 일을 하고도 악플에 시달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 어쩌면 유재석만큼 유명세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유느님이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악플 때문에 그 누구도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길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이상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